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는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귀한 선물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뜻밖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해서 사연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선을 봐서 만난 2살 위 남자와 결혼해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재미있는 일도 없는 남자였죠. 아무리 뜨겁게 연애한 사이여도 아니라도 아이까지 낳은 부인에게 남편의 퉁명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일 논과 밭으로 나가 농사일을 하며 붙어 지내도 종일 하는 말이라고는 밥 안 먹고 다는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3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고향이나마 시아버지와 농사를 짓고 있었죠. 결혼을 하며 자연스럽게 저도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도시에서 자란 것은 아니지만 장사를 하는 부모님과 사는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퉁명스러운 남편은 이럴 때마다 제가 면박죽일 일수였지만 시아버지는 다르셨어요. 없는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항상 미안해하시고 농사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보다는 시아버지께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도 대놓고 말씀은 못 하셨지만 묻는 말에만 답하시고 살갑지 못한 아들보다는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시댁과 가까이 살며 아버님의 식사와 집안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물론 빨래도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서 그만두었어요. 시아버지와 저희는 특별한 일 없이 하루하루를 농사짓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땅과 산산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정되었죠. 시아버지는 그 덕분에 토지 보상을 받게 되었어요.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보상금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거의 20억 원에 육박하는 거대한 액수였죠.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들 기뻐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와중에 아버님의 얼굴만은 어두웠어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개발이 된다니까 좀 섭섭하신 모습이었지요. 어머님께서는 산소도 있는 곳인데요. 그래요. 내가 역시 내 마음을 아는군. 내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니 아직도 팔팔한데 다 뺏기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게다가 시어머니 묘까지 이장을 하게 생겼으니 그것도 큰일이죠.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다른 가족들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못한다고요? 아니, 오히려 다들 기뻐해서 난리 났어요. 평소에 명절 이외에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시댁을 찾았죠. 오면 항상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오는데 어느 순간 소형차를 타고 오던 아버님네가 갑자기 외제차를 타고 나타났고 서방님이 큰 평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다고 하네요. 보다시피 아버지가 받게 될 20억 원을 자기들끼리 3등분해서 흥청망청 쓰고 있는 것 같더군요. 아직 아버님은 재산을 나눠줄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은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형제와 동생들이 황당해했어요. 등장 밑이 어두워서 제 남편이 더 어이없는 짓을 하고 다닌 줄 몰랐네요. 보상금을 받기로 결정된 후 몇 달이 지난 후 음성태가 소시지를 사러 시장에 나갔어요. 그날은 마침 5일장이어서 아버님께서 기운 없어 하셔서 닭 한 마리를 사서 푹 고아드릴 작정이었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장을 보고 마지막으로 닭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닭가게 옆 다방에서 나오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다방 마담의 허리에 팔을 걸고 있었습니다. 두르고 말하더군요. 남자는 마담의 얼굴을 꼬집으며 귀여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해옥이 언제 또 보나? 아이 내일은 안 오게 와야지. 하늘이 두 종 나도 와야 되는데. 노인네가 자꾸 농사 갈무리 지어야 한다고 정하라네. 그래도 해옥이는 보러 올 거니까 다른 사람 테이블에 앉지 말고 오빠 기다리고 있어.
교태를 부리는 마담을 향해 눈을 찡긋거리는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느끼한 대화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온종일 퉁명스럽게 말한 것으로 그만이었겠는데 그 남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니요. 제 귀로 들었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에서 남편을 더듬거리며 불렀어요. 여보, 그러자 저를 발견한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고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너 일 안 하고 어디를 돌아다녀? 설마 아버지 혼자 일하시냐? 그리고 노여워하면 그냥 들어가. 대낮에 외관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들킨 남자가 어떻게 그런 당당함을 가져도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장 보러 왔잖아요. 그러는 당신은요? 나야 사업상 볼 일이 있어서 왔지 뭐. 여자가 꼬치꼬치해 남자가 하는 일부러 얼른 들어가. 남편은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길게 늘어선 당터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따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방 마당과의 사이를 묻는 제게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무슨 사인지 보면 몰라. 아무리 공 같은 여편회라도 거기까지 봤으면 그 정도 눈치는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꺼내나 했는데.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뭐라고 이혼을 하자는 말이라니? 취한 마음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조용히 자.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가? 이혼하자는 것은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당연하지. 나한테는 말짱해. 자네에겐 정이 없잖아. 그걸 너도 알잖아. 너의 정을 잃고 나를 살려고 억지로 애를 낳고 살았지만 20년 넘게 살아도 넌 내 눈에 한 번이라도 예뻤던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여자가 예쁘고 어디 여자가 없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웃음을 파는 그런 여자한테 넘어가. 너 말 조심해. 해오기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얼마나 고상한 줄 알아요? 이제 내가 식당 하나 차려주면 그지 또 관두기로 했어. 식당.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식당을 차려줘? 내가 돈이 왜 없어? 보상금만 나와보세요. 이런 시골 바닥에 식당 하나 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당신 돈이에요. 당신도 그렇고 다른 형제들도 그렇고 아버님한테 돈 좀 들어온다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노인께서 주신다면 그게 우리 것이겠죠. 누구의 거린가요? 뭐, 아버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죠. 그 노인이 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싸울 것인가? 어디로 가버릴 것인가?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당연히 우리 것인데 너는 딴소리 그만하고 얼른 이혼 준비를 해.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도장을 찍을 테니까. 그러다가 남편은 입을 위해 고꾸라져서 잠이 들어버렸어. 나는 황당해서 화도 나지 않았어. 뭘 믿고 바람이 가득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 그렇게 평생을 묵묵히 농사짓던 사람인데 돈 냄새를 맡자마자 순식간에 변해버렸어. 그리고 남편이 읍내 다방 마담과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요.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죠. 급기야 아버님의 기회도의 말이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눈만 마주치면 이혼하자고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조금 몸을 사리더군요. 지금은 일단 노인분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니까 잠깐 미루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것은 변함없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 일단 남편의 이혼 타령은 보상금이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봐도 몇 달이나 미루던 제 마음이 아주 편해지진 않았네요. 더군다나 이유를 미룬다 해도 읍내 나가는 남편을 막을 수 없었으니까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다 모여 저녁을 먹던 중에 아버지께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셨다. 다들 내 말을 잘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치기로 했으니 그리들을 알고 있어 모두가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 입을 열지 못했다. 이후 침묵을 깨고 동서가 먼저 나섰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합치다니요? 재혼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러기로 했다. 나이가 몇인데 재혼을 하는 거죠? 동서가 의아해하자 아버지는 왜 죽을 날 받아놨냐 하니? 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겠죠. 여태 가만히 계셨다가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서방님의 말에 아버님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셨네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 법인 어디 있느냐 저한테는 헛짓거리하지 말라고 하셨다가 아버님한테 여자를 언제 만나셨느냐고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의 억지에 아버님이 한숨을 쉬시며 대답하셨어요. 뭐, 비교할 거를 하는 건 이 자식이지. 너처럼 마누라 두고 딴짓거리 한 적이 있느냐? 나는 내 엄마 생전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도 없었어. 말이 안 돼.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보상을 받겠다고 접근한 것 같은데. 빨리 정리하세요. 너 다 큰아들이란 자식이야? 그게 애비한테 할 말이야? 내 아빠가 바보야? 다들 바보라서 사기당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든 정신을 빼놓고 쏙 뽑아 먹는 거예요. 말년에 흉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당장 관두세요. 아니, 이 녀석들이 내 아빠 혼자 산 지 20년이 넘었어. 죽기 전에 같이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 축하하는 못해줄 망정 어디 한꺼번에 눈을 부라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태 혼자 사시다가 왜 다 늙어서 이러시냐고요? 더구나 딱 보상금 나오기 전에 눈을 뜨면 재산을 다 털리게 생겼는데 우리가 팔 벌려 환영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결혼하려는데 왜 재산을 털어야 하나요? 아버지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늙은 아버지를 뭘 보고 결혼한다고 나서겠어요? 너무 현실적이죠. 온 동네에서 김영감네 보상금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다녀서 몰랐던 사람이 그 작은 돈을 먹으려고 접근한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님이 말씀을 다 듣지도 않고 우겹게 얼굴로 소리쳤어요. 우리 두 사람이 이런 늙은 꽃뱀을 왜 만나야 해요? 만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둘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은 꽃배. 너, 애비가 결혼할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너에게 그런 가르침을 줬었나? 그냥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아버지. 정신을 차리세요. 그 여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해보세요. 경찰에 신고하게요. 이 자식들이 터진 입이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예전부터 아는 사람인데요.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면 결혼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셨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봐. 먼저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한 적도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 바깥에서 서울로 이사 간 후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를 주었어. 그래서 연락이 되었어. 파견 갔다 와서 우리와 보상금을 함께 나눠 먹으려고 계획했어. 확실해. 그만 좀 그러세요. 결국에는 듣다가 싫어서 끝없이 막말을 하는 남편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치 제가 죽일 것처럼 해버릴 것 같았어요. 쏘아보면서 언성을 높인 채, 너, 조용히 해.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말해야 돼. 우리 집안 일에 이제 나설 일이 아니야. 너는 애미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 그 마담 타령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이념 정신을 찾다며 아버지나 정신 좀 챙기세요. 이라고 말했다. 이놈이 급기야 아버님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한참 이어진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팽개치며 아버님과 형제들의 갈등이 새어났다. 그게 다였어.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재혼에 대한 극렬한 반대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형님과 동서도 자신의 남편들을 열심히 부추기며 반대하고 나서더군요. 나는 아버지가 너무 측은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꽃뱀에게 정신을 사로잡힌 노인의 취급을 받으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나는 아버지에게 더욱 신경을 쓰고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야, 내게 할 말이 없구나. 너도 내가 미친 노인인 것으로 생각하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분과 형제들이 현재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요. 돈 앞에 선 이런 사람들이 못하는 말이 없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이 따랐고 정말 그 집 부모님들이 반대를 안 했다면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없이 사는 우리 집에는 결코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하셨다. 얼마나 반대를 하셨는지요. 그렇게 헤어졌다가 얼마 전에 기적처럼 다시 만났어요. 그 사람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여기랑은 아예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언젠가는 다른 형제들도 다 알게 될 거예요. 너무 마음에 쓰지 마세요, 아버님. 그 사람들이요. 언제든 항상 제 정신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더 미쳐서 나를 들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에 대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과 형제들은 재혼을 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게다가 형님과 동서는 제게 연락을 해서 아버지를 잘 감시하라고도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번에는 아버지가 형제들을 다 소집하셨습니다. 시댁에 있는 사람들의 흥분된 모습을 보니 아버지가 돈을 나눠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김칫국을 마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동철아, 너 잔금 치르기 전에 보상금을 받아서 기뻐요? 다음 주에 가져오라고 했니? 네, 그런데 늦으면 어떡하지 걱정했어. 너 차를 바꾼 것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어? 글쎄, 천천히 생각해봐. 그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원하나 봐. 그것부터 일단 다녀오고 생각해봐야겠어. 둘째로, 나는 시내 식당을 알아보고 있어. 냉면집이나 갈비집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그건 정말 웃기는 일인데, 삼형제가 각자 자신의 희망을 말해두었어. 그 노력 중에 남편은 정말 다방 마담에게 차려줄 식당을 알아보고 다녀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말에 한 대 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죠. 형제들은 아버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희망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아버지께서 한마디씩씩이 나와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상금을 받았다는 걸 다 들었겠지만 나는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두 기부했다고 말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다들 아버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어떤 선물을 하나요? 어디에 기부할 건가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나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곳이 많다는데 거기서 주고 좋은 곳에 써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말없이 도대체 얼마나 해주신 건가요? 그 돈을 어디에 쓸지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볼 일은 무엇인가요? 마침내 땅을 팔아 돈을 좀 만져볼까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받았나요? 아까 그 말을 못 들었나요?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기부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재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요. 나이를 먹고 자식들한테 농담 다 먹기나 하겠냐고요. 여기 봐요. 이게 기부 청소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줬는데 이런 걸 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거구나. 말도 안 돼, 아버지. 정말 미쳤어요. 왜 그러시죠? 누구를 죽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애비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잖아. 너희들이 돈 뜯어갈까 두려워서 그래요. 체험 반대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요? 나 이제 그 돈 다 줘버려서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재혼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이런 무일푼 빈털터리를 누가 털어먹겠어서 결혼하겠냐고.
그 꽃뱀이랑 결혼을 하려고 돈을 다 기부했던 거예요. 노막 나셨어요. 형, 정말 믿지 마. 내가 보기에 이미 그 늙은 여우한테 다 털리고 괜히 저러시는 거야. 기부는 뭐, 아무나 해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 기부 증서를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하다. 그것까지도 만들려고 들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 내밀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믿든 말든 그건 너희들의 일이니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이제 그만두고 가봐라. 삼형제는 돌아가며 아버님께 달려들어 핏대를 세웠습니다. 형제와 동생은 눈물을 터뜨렸고 그러더니 말할 것이 없다며 나가라는 아버지를 삼형제가 둘러싸며 꼼짝할 수 없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결코 못 갈 거예요. 그 꽃뱀의 전화번호를 내놓으세요. 가서 머리채를 잡거나 어떻게든 끌고 와서 본토로 데려다 주겠으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기부한 돈을 그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기부했고 그 꽃뱀 배를 불려주셨는데요. 돈을 내놔요. 돈을 내지 않으면 아버님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아세요? 뭐라 이모 없을 놈들, 하늘이 무서운지도 아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농사지어서 먹이고 입혔더니 결국 이 꼴을 보게 해. 농사지어서 자식을 키운 건 자랑이에요. 우리한테는 남들처럼 고액의 선물을 시켜주려 했어요. 남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아파트를 한 채씩 샀어요. 이제야 부모로서 한 번은 해주길래 어디 말도 안 되는 기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미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늙은 아버지를 쓸데없이 욕질해도 해결할 게 뭐 있겠어요? 당장 오세요. 기부한 곳을 찾아서 되돌려달라고 말하라든지 꽃뱀에게 가서 찾아오라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시는 동안 우리도 얌전히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효도받고 싶으면 가서 그 돈을 찾아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남편이 아버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형 집에 못 들어오게 잠그자. 그렇지 않으면 그 늙은 분, 마음이 맥이고 어쩔 거야? 지금 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왜 내 문을 잠그는 것이냐?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그러니 집에 들어오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너가 자물쇠와 못을 사오라고 해. 남편은 그 말을 따라 갑자기 우리 집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자물쇠와 못이 들려 있었어요. 망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마 했어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더라도 남이 아닌 아버지에게 어디까지 할지 고민이 들었죠. 그런데 돈에 농염한 인간이란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실상 시아버지를 집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어 집 곳곳에 못을 박아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광에서 나무 판자를 가져와 창문에 대고 모종한 후 문마다 자물쇠를 채웠어요. 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자 한심경이 들었어요. 모종을 하는 남편과 아버님의 눈빛은 광포해져 가득했어요. 서방님이 한쪽에서 시아버지를 붙잡고 있었고 형님과 동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아버님한테 무슨 짓이야? 아주버님, 후회할 짓은 그만하세요. 서방님도요. 하지만 누구도 제 말에 꿈쩍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때 형님과 동생 쪽으로 뛰어가 애원했어요. 형님, 동생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말려봐요. 갑자기 아버님을 어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자 동생이 팔짱을 끼고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셨나 그리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형님은 좀 그 착한 척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제정신이 나갔네. 밖으로 출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된 행동은 하지 말고 남편의 행동 체크라든가 잘 돌보세요. 동학사까지. 왜 그러는 거야 정말. 하지만 그때 그 일이 발생한 거야. 아들에게 붙잡히고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께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맞다. 나가보자. 남편이 길가에 나가 목숨을 잃든 말든 너희들은 돈이 중요하다는 거구나. 이해해서 내가 사라지기 좋겠다. 약속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막내 아들의 팔을 베어버린 아버지께서
성큼성큼 어둠 속으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달려가 아버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언제 왔는지 남편이 다가와 제 판에 붙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네요. 왜 그러죠? 아버지는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지갑도 없으실 텐데 그대로 무슨 일 나면 정말 얼마나 후회하려 들까요? 너는 우리 집에 나서지 말라고 했지. 노인이 돈을 받아오시기 전까지는 집에 들일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정말 미쳤어. 우리 민웅이가 당신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나는 내 자식한테 이런 몫을 짓 안 해요.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자식들이 인생에 재뿌리지 않는다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고 제가 아무리 아버님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남편의 힘을 이길 수 없었어요. 결국 아버님은 자식들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정말 어이없고 패륜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그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끔찍한 집구석과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언제 아버님이 돌아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읍내에 나가 아버님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없나 묻기만 했죠. 하지만 아버님을 봤다는 사람도 소식을 들었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피가 마르는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도저히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침 일찍 서둘러 경찰서에 가기로 했죠. 그런데 대문을 열고 몇 걸음 걸던 채 앞으로 날렵한 자태의 외제차 한 대가 멈추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차가 저를 찾아볼 리도 없고 저는 차 안을 비켜주시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제가 갈 길을 따를 때였죠. 경찰서에 빨리 가야 했기에 마음이 급했었거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신 분이 제 길을 가로막았어요. 의아하여서 기운을 모아서 상대편을 바라보았더니 놀라워서 앉아버릴 뻔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신 미래에서 멋진 양복을 입은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맞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셨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화기도 내려놓고 가셔서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겠니? 그래 미야, 내가 그렇게 할 줄 알고 내게 이렇게 왔잖니. 많이 걱정했어. 나는 괜찮다. 잘 지냈어 보이잖아 물론 상태가 환해졌지. 아버님의 모습이 정말 자녀에게 그날 맨발로 쫓겨난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 달 만에 얼굴도 좋아졌고 차림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그래. 자세히 얘기하며 하자. 나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직접 데리러 왔어. 네, 지금 어디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운전하는 외제차에 타고 어디론지 모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3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바로 서울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곳은 내 시어머니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았었고 얼마 전에 가족끼리 소박한 결혼식도 열었다고 말하며 우리를 안으로 인사를 하러 들도록 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벙벙하며 말없이 아버지 뒤를 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섰더니 입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TV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던 우아한 대저택이었어요.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죠. 현관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웃으며 반겨주시는 노년의 여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는 있었지만 얼굴과 체격이 매우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하셨겠죠. 어서 들어와 주세요. 하세요. 네, 시어머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놀라셨겠죠. 우선 앉아주세요. 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식사를 먼저 하겠어요. 점심시간이 다가가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기분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집안에는 주인과 잘 어울리는 차분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우리 딸이 놀란 것 같았어요.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런데 아이들 소개를 해줘야 하니까요. 어머니, 이 사람은 사실. 그 뒤로 아버님의 이야기는 놀람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적에 나이 많은 부자에게 팔린 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남편이 되신 분은 사업 수완이 좋으세요. 어머님과 결혼 외에도 많은 재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5년 전쯤 작은 가정을 하시면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3남매를 낳으셨는데 큰 아들은 치과 의사이고 둘째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그곳에서 정착했다고 합니다. 막내 따님은 현재 저와 같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새어머니의 집안은 제 집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쪽 자녀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셔서 제 걱정은 무색했습니다. 주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대해 주셨죠. 상황을 이해한 후 우리 집안에 있던 못난 자식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벌인지 알다니 허무한 일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되실 분이 이렇게 부자인 줄도 모르고 보상금에 다그칠 정도로 골몰했던 꽃뱀 타령을 하고 있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길게 날뛰어야 했던 것은 우리 쪽이 아니라 새어머니의 자식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자식들은 생각이 반듯했습니다. 재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꺼리는 모습이 없었지 않았나 싶어서 놀랐어요. 막내 따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저희 몫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엄마가 받으신 건 오롯이 엄마의 몫이에요. 그 돈으로 어떤 노후를 보내시든 그건 엄마의 선택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쓸쓸하게 지내시는 것이 마음에 아팠는데 시아버지 덕분에 다시 활력을 찾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넉넉하게 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여유 있고 생각이 발달한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의 웃는 얼굴과 포근한 집안 분위기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차를 마시던 새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서류 하나를 주셨군요. 이거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며느리 자랑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동안 곁에서 이것저것 도와주시고 다들 힘들게 하는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아버지 편이 되어주셨다고 저도 참 감사하다고요. 그동안 우리 영감을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어머니께서 주신 봉투 안에는 상가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그 상가는 설 중심의 대학가에 위치한 곳이었고 월세만 40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죠. 뭘 말해도 안 돼요? 그냥 할게요. 도리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을 만큼 잘한 것이 없어요. 엄마야, 무슨 소리야.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낮이나 밤이나 농사일에 쫓기면서도 신부님이 정성으로 챙기시고 돈에 눈이 멀어 폐악질 부리는 놈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나를 걱정해준 건 너뿐이지 않냐?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구나. 바다에 던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제는 땡볕에서의 고생 그만하고 그 인간 같지 않은 놈하고도 그만 살아. 이혼하겠다는 놈을 붙잡고 속을 썩지 말고 시원하게 갈라서고 월세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라. 나는 국고를 사양했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마음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나는 한때 구박당했던 농부의 아내에서 서울 중심상가의 주인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겠다고도 했죠.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저 묵묵히 내녀을 찍어냈어요.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사될 때까지 나는 조용히 그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그토록 소망했던 이혼을 마칠 수 있었고 나 또한 그에게 관여하지 않게 됐어요. 신이 나서 대놓고 마담과 붙어 다녔어요. 아직도 아버님이 돈을 찾아서 돌아오실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았네요.
저는 어디로 가냐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꾸도 없이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쥐꼬리만 한재산 분할금으로 자그마한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는 연기학원에 등록해 단역배우 오디션을 보러 다녔습니다. 여고 시절 제 꿈이 배구였거든요. 다 늙어 주책이라 할지 모르지만 저는 홀가분한 지금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잃어버린 제 꿈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강무도한 자식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사랑을 이룬 두 어르신의 용기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또한 든든한 상가 덕분에 걱정 없이 먹고 살며 마음 편히 제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었어요. 저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주기적으로 안부를 전하러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참, 그 페륜 삼형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결국 기부증서 발급기관이 문의하여 진위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기부가 사실임을 알고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짐작이 가죠. 이후 내 아들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 결국 아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뒤 쫓겨난 모양이었어요. 삼형제와 부인들이 석고대죄를 한다며 난리를 쳤지만 아버님이 치를 떨며 내쳤어요. 그리고는 한 푼도 기대하지 말라며 인연을 끊자고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시라서 아마 그 인간들이 살해생전 아버님을 다시 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결국 저에게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상가를 받고 편하게 산다는 걸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라고 예상했어요. 곰인 줄 알았는데 여우였어요. 노인을 어떻게 속여서 그런 알짜배기를 뜯어냈는지를 말하고 싶네요. 잘했어. 나는 그 여자와 모든 것을 정리했어. 민웅이도 전역했으니 이제 정말 그만해야지. 방황하지 말고 우리 셋 모여 다시 잘 살아보자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 당신과 나, 이제 정말로 남이 되었어. 어디서 조종하려 하지 마. 경찰을 불러내기 전에 다시는 여기서 신음거리지 말고. 이게 뭐야? 돈 좀 벌었다고 눈에 흠집은 더럽히지 마라. 덕인 사람이라고. 내가 없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를 어디선가 만나 정신 차리게 해야 할 사람은 너야? 성미에 맞지 않아서 소리치던 남편은 결국 자기 아들에게 끌려 밖으로 내쫓기도 했어. 그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10번의 오디션에 도전했고 끝에 드디어 내일 첫 배역을 맡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대사가 딱 2마디뿐인 화장실 청소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는 제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같은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며 무기력하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요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에도 사랑을 이룬 우리 부모님을 보세요. 그분들을 보며 자극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아보시고 잊고 있던 젊음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인간의 도리를 잊지 말고 스스로 복을 찾아가는 삼형제를 보며도 자극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알아보고 싶으세요? 특정 장르나 가수, 밴드에 대해 알려주세요.